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스마트폰 관리 앱들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구글 파일스 안 하면 여러 가지 앱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파일 정리, 중복 파일 삭제, 사용하지 않는 앱 삭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의 이동, 구글 프로텍트 등의 스마트폰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구글 파일스 하나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꼭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구글 파일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 파일스로 검색하시면 Files by Google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고요. 여러분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스마트폰 관리에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앱들 중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앱도 있고요.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파일스는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구글 파일스 실행합니다. 자, 구글 파일스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과 상태를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일단 내 스마트폰의 전체 저장 공간 중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오고요. 휴지통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SD카드가 꽂히는 스마트폰이에요. 자, SD카드가 꽂히지 않는 스마트폰은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SD카드가 꽂히기 때문에 총 4기가 중에 440메가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있는 것을 버렸을 경우에는 휴지통에 또 그 해당하는 용량이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내 스마트폰 전체 용량 중에 80% 이상이 채워져 있으면 스마트폰은 급격하게 느려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60%에서 70% 이하로 용량이 채워져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한 반 정도 채워져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 이상이 돼버리면 스마트폰이 다운이 된다든지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런 SD카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에도 저장 공간 대비 채워져 있는 용량이 80% 이상 채워져 있게 되면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든지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정크 파일이라고 있죠. 자, 임시 앱 파일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1기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크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또는 앱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썼다 지웠다 하면서 남는 여러 가지 찌꺼기 파일들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나중에도 쓰일 일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크 파일들은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공간만 확보하더라도 저장 공간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복 파일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만 찍으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전송을 하거나 다운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런 사진들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카톡 앱의 공간에도 똑같은 사진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에도 저장되게 되죠. 자, 이렇게 사진을 전송하고 하다 보면 중복되는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사진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전송할 일이 많지 않아서 파일이 13개 정도밖에는 중복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1년 이상 쓰시고 카톡을 많이 쓰시고 문자도 많이 쓰실 경우에는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보내시게 되죠. 자, 그러면 중복 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혹시나 지우지 말아야 될 파일을 지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파일 선택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지우시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원본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죠. 자, 이 원본을 남겨주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원본을 남기고 복사본을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흐릿한 사진 삭제죠.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흔들려서 찍힌다든지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스마트폰 사진을 뒤져보시다 보면 흐릿하게 찍힌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흐릿한 사진은 사실 뭐 프린트하기도 그렇고 SNS에 올리기도 그렇고 쓸모가 없어요. 보관해봤자 나중에는 결국은 정크 파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파일 선택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사진은 과감하게 지워주시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릿한 사진이 없고 전부 이렇게 배경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라데이션이 먹어서 지금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흐릿한 사진으로 인식을 하는데 일반 사진에서 흐릿한 것들은 보시고 필요 없으시면 전부 지워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스크린샷 삭제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볼륨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크린샷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찍힐 당시엔 지워야지 생각하셨다가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 스크린샷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뭐 거의 스크린샷은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보시고 필요 없으시면 전부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앱 삭제죠. 자, 왠지 나중에 또 쓸 것 같고 지우기는 좀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두 달 이상 쓰지 않으신 앱은 안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저도 보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 109개나 되죠. 자, 저는 또 강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서 다 이용을 해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지워주지 않고 적체되어 있는 게 109개나 돼요. 이런 것들도 전부 되도록이면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만 정리해 주셔도 13기가 분량을 세이브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아래 내려가시면 대용량 파일이라고 있죠. 이런 대용량 파일은 주로 영상 같은 경우가 많은데 자, 영상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대용량 영상 파일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69개나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는데 왠지 이거는 나중에라도 쓸 것 같다 싶으신 것들은 PC나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두시고요. 스마트폰은 용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파일을 SD카드로 이동하는 건데요. 자, 스마트폰에 SD카드를 꽂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내장에서 SD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장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내장 메모리 외에 외부에서 또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SD카드로 이동시켜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뭐 사진 같은 거를 한꺼번에 전부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문서나 이런 파일들을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운로드한 파일 삭제죠. 자, 이 다운로드한 파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오래 쓰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운받는 경우도 있고 다운받고 간단히 썼다가 나중에 지우려고 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플레이 프로텍트가 기기에 유해한 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 준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 프로텍트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유해한 앱 없다고 나오죠. 자, 검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유해한 앱이 없는지 뭐 피싱에 쓰인다든지 해킹에 쓰인다든지 내 정보를 어딘가로 뺀다든지 뭐 이런 앱들이 있겠죠. 그런 앱들은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플레이 프로텍트 앱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플레이 프로텍트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셔도 앱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번 날짜를 정해서 검사하기 귀찮으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플레이 프로텍트로 앱 검사에 체크해 주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플레이 프로텍트가 앱들을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앱 감지 기능 개선이라고 돼 있죠. 자, 유해한 앱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앱을 구글에 전송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해주는 게 좋겠죠. 내 개인정보 같은 걸 전송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앱이 있을 경우 그걸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켜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알아본 기능들이 여기 있는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탐색이라고 또 있죠. 자, 이 탐색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전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탐색하는 앱들을 또 따로 설치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앱 하나로 전부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나오죠. 다운로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및 기타, 앱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뭐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한 것 중에서도 내가 받은 거라든지 퀵 쉐어한 거라든지 오피스 렌즈에서 받은 거라든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거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골라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죠. 자, 이 이미지에 들어가 보시면 앱들마다 전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이미지와 관련된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어떤 곳에서 그 이미지가 생성됐는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카카오톡 보시면 자, 이 이미지들이 전부 있죠. 자, 이게 갤러리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파일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동영상이나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이미지들은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서 및 기타 보시면 뭐 문서 파일 PDF라든지 TXT 파일이라든지 날짜별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어떤 앱으로 열지 물어보죠. 그 앱을 이용을 해서 열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하실 때는 우측에 보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휴지통에 버리거나 SD카드로 이동, SD카드로 복사,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만약에 여러 가지 파일들 또는 사진들을 드라이브로 백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 선택을 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한 개 선택됐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동시에 선택합니다. 전부 선택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로 백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백업할 수 있고요. 뭐 다음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백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앱에 보시면 대용량 앱이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고 게임이 있죠. 자, 여기 대용량 앱을 눌러보시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앱들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쭉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앱들이에요. 보시고 자주 쓰지 않거나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앱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스마트폰에 보시면 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용량 앱도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오래 쓰신 분들은 이 앱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대용량 앱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앱들 우측에 보면 점 3개 버튼 있죠? 자, 여기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유가 있죠. 자,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Nearby Share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Nearby Share를 이용하려면 구글 파일스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Nearby Share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편도 구글 파일스를 실행을 하고 Nearby Share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Nearby Share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해보기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용해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받을 상대편이 구글 파일스를 똑같이 실행을 하면 내가 보낸 파일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상관이 없어요. 구글 파일스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보통 뭐 퀵쉐어나 또는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일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안드로이드 폰의 기종에 따라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이폰 같은 다른 기종은 또 안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구글 파일스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 Nearby Share는 전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보낼지 물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보내볼게요. 자, 그 다음 보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주변 기기를 찾는 중이죠. 자, 얘가 알아서 찾아요. 구글 파일스가 실행돼 있고 Nearby Share를 허용하는 주위에 있는 기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상대편에서 받기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미리 받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자, 누르시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상대편에게는 동의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동의 상대편이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고 바로 파일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벌써 전송된 거예요.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죠. 그 대신 보내는 사람은 보내기를 누르고 받을 사람은 받기를 누르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파일스를 이용을 해서 휴대폰을 관리하고 유해한 앱을 검사하고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구글 파일스 하나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